회계사님이 뽑은 이 사람은 좀 괜찮은데 아니면 이 사람은 생각보다 더 못하는데 뭐 이렇게 보신 분 있어요? 베스트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누가 워스트인가? 네. 워스트를 한 명 뽑으라면 저는 원희룡 후보. 원희룡 후보. 이건 뭐 우리 뭐 국민들 정서와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원희룡이 참 잘했다. 내지는 원희룡이 잘했다. 원희룡이 선방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고 예? 재밌는 분석들 중에 하나가 원희룡은 원래 그렇다. 몰래? 네. 그러니까 이게 원희룡이 뭐 과거 우리 뭐라고 하죠? 그 여러 명 이제 남경필 의원 뭐 이렇게 원희룡 후보 이렇게 해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남원정이요? 네, 남원정 소장파. 하기도 했었고 네. 소장파 이런 이미지도 있었고 개혁적인 이미지도 가졌었는데 네. 상당히 저는 몇몇 평론가분들이 쟤 원래 저렇다. 이거 뭐 약간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분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원희룡은 가만 들어보면 이미지화되어 있어서 뭐 개혁적이다, 뭐 남원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었을지언정 근거를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다. 옛날부터.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원희룡의 이 화양연화는 네. 81년이었다. 81년. 학력고사 때였고 그 이후로 두각을 나타낸 바가 없다. 뭐 물론 뭐 이제 사법고시 수석도 하고 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게 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원희룡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근거를 제시한 게 있냐? 뭐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뭐 저와 관련된 그리고 진주공 교수님과 관련된 뭐 자문그룹. 네. 그거 아직까지도 근거 없죠. 사적인 관계들로 이제 공천 논의를 같이 했다 뭐 이런 그렇죠. 취지였죠. 네네네. 예. 그리고 뭐 댓글팀, 뭐 이제 두 번째 토론회인가요? 뭐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뭐 흑색 선전을 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했다가 이틀 지나가지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다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댓글팀, 그 다음에 사천 의혹, 저에 대한 금감원장 추천 의혹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냐 이런 것들을 들고 왔는데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근거를 당연히 들고 와야죠. 거증 책임이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고 와서 지금도 뭐 한 후보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신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거에 한번 근거 제시해봐라 하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보기 민망하던데 꼬리를 마는 모습들. 자기는 뭐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뭐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고 싶지 않다. 뭐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끝까지 제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한동훈 후보가 김의겸보다 못하다. 맞아요. 김의겸은 그래도 이제 국회에 나와서 단 하루였죠. 상당히 의기양양하게 이제 녹취록이라도 틀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모두 다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저조차도 저게 제가 원희룡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 뭐랄까 이미지와 일치한가 하는 상당히 좀 혼란의 그렇죠. 시간을 지금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예.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도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과연 좀 극단적인 말씀까지 이제 사석에서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야 이제 원희룡은 끝났다. 이게 대중 정치인으로서 생명은 끝났다. 끝났다. 지금 저래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과연 전달할 수 있겠나. 그렇게도 이야기가 전 나오고. 참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 드러나면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 참 파장이 커질 거다.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적어도 제 기준으로 상당히 객관적 사실에 근접한 사실들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 아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총선 기간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때의 깊숙이 개입은 저도 뭐 비대위원 이상은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사천 의혹, 댓글팀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한동훈 후보 아닙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천 의혹 때 비례대표가 확정되고 나서 1차 확정되고 나서 누가 반발을 했냐면 이철규 의원이 반발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특히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심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다. 그렇군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한동훈 후보의 그 발언으로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원 후보가 한 후보에게 3가지 의혹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할 것이냐라고 공세를 펼쳤던 것 중에 2가지를 이야기를 해준 거네요. 네. 박 기사님이 지금 금감원장 추천설과 사천 의혹. 예. 그러니까 사천 의혹도 이제 저도 한번 꼼꼼히 봤어요. 전 뭐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 전 적어도 제가 뭐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한 해 언론기관의 유튜브에 나온 이상 가급적이면 불편부당하게 사안을 좀 보려고 해서 여러 번 지금 봤거든요. 이 사안들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사천 논란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라면 원희룡 후보의 문제 제기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 제가 정말 끔찍한 일도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쨌든 여러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이 어대한 분위기가 깨지는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2위 싸움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의 네. 단일화겠죠? 제가 뭐 반대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를 하자. 그리고 원 후보는 뭐 1차 투표를 보고 하자.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네. 있는 것으로 왔는데 그리고 각자 당연하게 자기에게 하자. 네네네. 그런 네.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한동훈 후보 대 나머지 타 후보, 세 후보를 다 합해도 항상 넘어서질 못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적어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더군다나 이틀 전, 뭐 일주일 전, 2주 전 여론조사의 추이를 본다라면 네. 오히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 공개 이후에 더 한동훈 후보로 지지층이 결집되어지는 그런 그렇더라고요. 양상을 보노라면 그런 예. 추세라면 이것은 1차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2차로 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보니까 이제 나 후보 지지층에서 뭐 나 후보 지지층에게 한을 찍을 거냐 원을 찍을 거냐 네. 원 후보 지지층에게 한을 찍을 거냐 죄송합니다. 예. 네. 이제 원 후보 지지층에서 예를 들어서 원 후보를 제외하고. 예. 한을 찍을 거냐 나 후보를 찍을 거냐 이런 이제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에도 예. 이제 상당히 한에게 압도적으로 또 몰리는 걸 보게 되면 네. 2차 결선 투표를 한다 한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추세대로라면.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반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희룡 후보 나름대로 전략이라고 세운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전략들이 국민들 눈에도 좀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이제 짜쳐 보이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뭔가 승부수를 던지려면 바둑에서도 승부수를 던지려면 뭔가 이제 뭐랄까요? 수가 통하는 뭔가 비책이 있는 대책이 있는 그런 수를 던져야 되는데 정말 이거 그냥 막 던지는 거잖아요. 바둑판 위에 돌을 막 던지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본인의 정치 생명을 던지는 그런 행위 아닌가 쉽진 않아 보인다. 이 한 후보를 향해서 던진 의혹들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인데 딱 명중하는 듯한 느낌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가 이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 부분을 조금은 잘 새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그리고 그와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분들은 조금 이런 걸 잘 눈여겨보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사실 총선 때도 계속 어떻게 보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본인들의 어떤 특정 지지층, 좋게 말하는 공고한 소수의 지지층에만 기대어서 총선을 치르려고.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도 좁은 바운더리 내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으니까 많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네. 이 댓글팀이 사실 처음 나온 거는 김건희 여사 문자 속에 언급이 돼서 그렇죠. 이게 뭐 김건희 여사 댓글팀이 정말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웅성웅성 하던 차에 갑자기 친윤으로 꼽히는 장례찬 전 최고위원이 나와서 맞습니다. 한동훈 댓글팀, 여론조성팀이 실제 있었고 내가 그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폭로를 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의심할 만한 사안이면 한동훈 후보도 뭐 수사? 뭐 이런 거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의심스럽다라면. 제가 한번 여러 번 읽어봤어요. 한번 뭐 언론에 공개된 거니까 몇 개만 읽어볼게요. 참여연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짤이나 이런 걸로 올렸겠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워딩이 있었다는 거죠.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 드림. 그리고 그 문자 내용만 해볼게요. 두 번째, 이런 컨텐츠 기획 제작해서 활약상 보고 중. 이화영 들어놓은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뭐 4개 중에 3가지 읽었는데 네, 총 4개 공개했어요. 네. 예. 여러분 이게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게 한동훈 후보가 운용했다는 증거인가요? 이 사안을 뭐 댓글팀 운영이다, 댓글 조작이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의 주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아직은 아닐 텐데. 그 문자만 봐서는 공개한 문자. 네. 그리고 이게 댓글 조작의 댓글팀 운영의 증거라고 한다라면 그 주체는 한동훈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전 일 수 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내용 중에 한동훈이 언급됐다 뿐이지. 그러니까 뭐 고소하시라, 네. 수사하자 뭐 이렇게까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장례찬 전 최고위원. 저는 왜 장해찬 최고위원이 네. 자기 집에 불 질렀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거든요.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는 거기까지만. 네. 자기 집에 불 질러 놓고서 누가 불 질렀다. 신고해봐. 막 고발해봐 하는데 이게 좀. 그리고 또 하나 네. 그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 중에 댓글팀 세 글자. 이 부분을 보고서 네. 좀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나온 대응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댓글팀 논란이 막 일고 있는 상황에 이제 한동훈 댓글팀 등장 이렇게 네. 장례찬 최고위원을 필두로 해서 이 갑자기 화제가 굴러가고 야권에서는 이 부분을 좀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네. 한동훈 후보가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어 스태핑을 하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아침에 9시 출근 전에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 동안 도어 스태핑 하는 효과랑 어중이 떠중이들 댓글들을 만들어서 1000개, 10,000개, 10만 개 유포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효과 있을까요? 그때 당시 민주당 180명이 많은 공간에서 떠들고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떠들고 하는 것보다 당시 장관이 10분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마 김경률 제 팬심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소문에 의하면 개딸들이 조직적으로 네. 댓글 운영이라든가 댓글 관리하는 그런 부분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또 이름도 기억하는데 www.dddlist.com 제가 이 사이트를 안 게 한 2년 돼요. 그리고 그게 언론에 나왔었고 언론에 공개가 됐고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이트 지금 화면에 나가겠지만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 몇 달 있다가 살아나서 다시 계속 활동을 하더라고요. 활동 중인가요? 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댓글팀, 댓글 조작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유인이 있을 거고 그 집단의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 댓글팀, 댓글 조작 이게 극단적 증오 정치의 한도 단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건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과연 한동훈 후보는 그냥 단순히 자신이 10분 이야기하면 될 걸 뭐하러 댓글팀을 운영해? 네,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왜 교사님 그 김여사 문자가 처음 공개됐을 때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왜 지금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 댓글팀 얘기 여론조사 수정팀에 대한 얘기가 장례찬 전 최고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일종의 어떤 교감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제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장례찬 전 최고는 본인은 당적도 없고 지지한 후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들 나오는 말이잖아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와 같이 하는 말들은 다 교감이 있을 거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하. 그리고 저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 그리고 원희룡 후보 그리고 대구에 계시는 홍준표 시장님, 심평 교수님, 변호사님 이런 분들 전 너무 투명해. 이분들은 너무 투명해.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게 무슨 행간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아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의도도 너무 빤히 보이고. 그래서 장해찬 이분 제가 알기로 이게 언론에서 이미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혼자 움직이실까?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예. 왜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사실도 아닌 걸. 그러니까 저기 정리하자면 원희룡 후보,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분들이 비싼 맥락에서 여러 언론들을 끼고 때로는 뭐 쿠키뉴스를 인용하기도 하고 매일경제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철규 의원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네. 이런 것들을 해오는데 해보는 거고 찔러보는 거거든요. 아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거 역시 제 단어가 아닙니다.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인용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속된 말로 아주 속된 말로는 뭐 못 먹는 감 쑤셔나 보자. 지금 어차피 당대표라고 하는 거 현재 상황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면 다 한번 망가뜨리자. 이 집, 우리 집 저번에도 비슷한 비유를 했습니다만 네.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 것 같으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으면 그냥 막 부셔버리자. 그 당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정말 여기저기서 이제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막장 드라마다 분당 대회다 이렇게 표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가버리면 네. 모두가 공멸인데. 그런 네. 의미에서 저는 이 1, 2차 토론의 베스트는 없고 워스트만 있다.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멸로 가는 거다. 굳이 우린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뭐 이런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어떨 건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민주당도 막장으로 이제 이게 동물 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그냥 막장이 아니라 개막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강조한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민주당의 오류와 치명적인 실수는 국민의힘이 덮어주고 국민의힘의 치명적 실수는 민주당이 덮어주고 누가 더 못하나. 그러니까 양당이. 지난 예전에 이 자리에서 비유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싸움 아닌가. 옛날 제가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이 벌써 한 40년 50년 전 프로에서 배삼룡 선생님이 원로 코미디언 분이 장학 퀴즈에 나오셔서 이제 1위를 하는 패러디였는데 그 1위를 하는 게 된 경위가 뭐냐면 꾸벅꾸벅 졸다가 1위를 하신 거거든요. 한 번도 안 맞추고 다른 사람들 계속 틀려서. 그러니까 이게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고 보고. 기시감이 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야당은 이 소위 댓글팀에 대해서 굉장히 화력을 키워가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조만간 속도를 낼 건데 여기에 이 여론조성팀을 추가해서 법사위에 이번 주 중에 상정하겠다라고까지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야권이 굉장히 크게 이거 이슈를 만들어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한동훈 후보 측이나 뭐 여당? 일단은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드려보면 장해찬 전 최고가 올린 4개의 글들 인용문을 보고서 이게 댓글 조작에 한동훈 댓글 조작의 근거라고 본다라면 지능의 문제이다라고 보고요. 그저껜가? 오늘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원희룡 후보 측에서 한동훈 후보의 친인척 비리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을 봤는데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이거 보고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한동훈 후보의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강원도 정선 소재 그 부동산을 뭐 어머니 소유였다가 뭐 매형 소유로 손을 몇 번 탔다. 그 이유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 영상의 요지 중에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뉴탐사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속 직전에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속세는 아주 늘어납니다. 오히려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이게 하나 상세히 말씀드려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국장으로 근무하셨던 민변 소속 변호사분이실 거예요. 저랑도 이제 이 건으로 이른바 키보드 배틀도 했는데 이분이 무슨 글을 올렸냐면 이 법무부 전 국장하고 또 뭐 유명한 이번에 국회의원 되셨다. 이번에 국회의원 대신 경기도 부천의 국회의원 대신 그 두 분이 그거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저기 뭡니까 그 아버지께서 저기 김만배 씨 그 전세인가요? 부동산을 판 것.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냐 이런 거였는데 그때도 제가 뭘 썼냐면 그분한테 댓글로 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세금 늘어납니다. 이거였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부동산은
시가라는 게 있고 기준 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는 기준 시가 같은 경우에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뭐 부동산 중에서도 논밭 이런 것으로 갈수록 시가 반영률이 대단히 낮아요. 예를 들어 2002년 3년 이러면 정말 네. 한 30% 40%일 수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저한테 강원도 정선양에 땅이 있어요. 1번 5억짜리 땅으로 상속한다. 2번 현금. 20억 현금으로 상속한다. 1번? 1번이죠. 1번. 왜냐하면 5억짜리로 상속을 해야 상속세가 작아지니까. 상속세를 아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서 자 이분들 이거 20억짜리로 했다는 걸 그러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신 세계, 정신 세계는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 뭐 저 댓글들 보면 와 이제 한동 끝났다 뭐 이런 거 있던데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는 사람이나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이 영상을 원희룡 후보 측에서 또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해가지고 뭐라고 경고를 받았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또 경고를 한 이유가 뭐 쭉 소명을 보면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들은 공유를 네, 했다. 네. 이건 정말 지능의 문제 아닌가 저는. 사실관계가 궁금했다. 그래서 네, 공유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계사님한테만 전화해도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5가지 근거하면서 하나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또 그거예요. 2번, 3번 사고 팔았다, 여러분. 아하. 아니 제가 네. 누가 예를 들어 진중권 교수님한테 뭐 돈을 주고 싶다, 네. 5억 주고 싶다. 그러면 진중권 교수님한테 곧바로 주지.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위 갈 때 세금 내고 1위 갈 때 세금 내고 하는데 2번, 3번 내야 돼서 불어나네요. 특히 부동산은 거래세라는 게 있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더군다나 단기 매매를 하면 그에 따른 페널티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네. 제발 여러분 이런 건 아예 스킵을 하시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뉴탐사를 정말 아예 안 보는데 뭐 이게 뭔지 하고 찾아보려고 한 건데 네. 정말 이런 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정신건강에 해롭다. 정신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네. 뭐 이 뉴탐사는 사실 이 한동훈 후보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렇죠. 관련해서 좀 연관이 돼 있었던 채널인데 그걸 네. 원 후보 측에서 보좌진이 그렇죠. 이거를 퍼뜨리다가 당 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그런. 그러니까 좀 얘기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뭐든지 좀 근거를 가지고 오면 전 다 좋다. 그러니까 아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댓글팀을 움직인 것 같다? 아니 그럼 증거 있으면 수사해야죠. 네. 응? 뭐 또 한동훈 후보의 부친이 뭐 이러이러하게 탈세를 한 것 같다. 뭐 조사해야죠. 근데 뭐 이건 2002년 일이니까 뭐 그 뭐 시효도 있고 합니다만은. 네. 근데 뭐 말이 되는 걸 가져와야지. 그때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김어준 씨가 민 거. 한동훈 후보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주인이 맨 처음에 봤던 최초의 그 보존 등기라고 하나요? 삼성 엔지니어링가 그렇게 있다. 그거요. 미분양되어져 있어서 애초에 제가 정확한 용어는 아닐 겁니다. 최초의 등기를 삼성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마치 삼성과 한동훈과의 뭐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밀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었네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분 또 들으면서 화내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뭐 민주당 층의 김어준 팀이라든가 뭐 개딸들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감히 욕먹을 저는 뭐 이 부분들은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난 대선 때 모 언론에 나가서 이제 그 개표 방송을 중계했었는데요. 네. 그때 뭐 실명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용석 씨의 그곳에서 네.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이런 막 그 방송을 해서 제가 그때 했었던 방송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계속 댓글들로 끝없이 야 너희들 지금 뭐하냐. 저기 지금 인천 부평인가 경기도 부천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을 뚜렷하게 포착을 했는데 지금 한가롭게 지금 뭐 출구조사 분석하고 할 때냐.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때 이제 그 방송 내용을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약간 과장을 하자면 그때 그거 부정선거의 근거가 뭐였었냐면 이건 과장입니다. 저희 과장. 그냥 트럭이 지나가니까 투표함을 실은 트럭이 지나갔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그냥 그게 부정선거의 근거에 이제 비유하자 상당히 세게 그 뭐가 좀 뭐 이러지 말자. 그러니까 뭐 한동훈 후보의 어머니가 상속 전에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탈세를 했다.
근데 저는 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 선거라는 공간에서 뛰었으면 좋겠다. 경쟁을 하자. 내일도 TV 토론 예정돼 있거든요. 방송 기준으로. 네. 이때도 이런 관련한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싸울까요? 분위기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일단 선관위가 경고를 했잖아요. 예. 네. 어떻게 근데 할까요? 선관위의 경고 내지는 조처들이 아플까요? 뭐 아플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비론처럼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사실관계를 추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동일한 등급의 어떤 조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심하게 생각하면은 더 해라.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추측들에 의하면 네. 뭐 원희룡 후보가 그 스탠스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 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이상 더 잃을 것도 없어서 지금 이 자세를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것도 봤는데 예.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다. 네. 남은 시간은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최고위원부터 보면 뭐 이성윤 의원 떨어지고 뭐 원외에 정봉주 전 의원이 살아남고 어쨌든 전부 친명 후보들로 채워졌습니다. 누구 유심히 뭐 살피는 후보 그 중에서도 있으세요, 헐 기사님? 아 정말 뭐 조금밖에 이렇게 나가버리고 사실 조금밖에 이분들이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뭐 조국 사태 이전부터도 조금 뭐 교류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좀 당내에서 합리적이고 하셨던 분들이라. 근데 그분들도 떠나고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성의 불모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성의 불모지. 네. 그 이제 지금 보니까 저한테 눈여겨봤던 것은 네. 이분들이 또 무더기로 김어준의 아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뭐 거의 10여 명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정말 많이 출연하더라고요. 네.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저도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요즘 민주당 의원들 뭐 후보들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 나와서 이제 유세를 하고 또 재명인의 마을 팬카페에 가서 눈도장을 찍으면서 의정 활동을 보고를 하고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의 뉴너멀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들이 어쨌든 민주당을 움직이는 핵심 공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그 전에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없죠. 없었죠. 그리고 절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겸손의 말씀이 아니라 전혀 모르니까 이런 말씀도 이제 좀 분에 넘쳐게 들릴 수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이러면 안 된다. 너무 극단화되어져 있고 전 그래요. 사실 뭐 조금 버릇없는 말씀일 수 있는데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소수 힘없는 소수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 힘없는 소수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소수가 지금 흔드는 정치판이거든요. 극단적인 소수가. 이런 말씀하면 저는 뭐 상당히 연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이라는 것도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노동조합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되고 본인들의 권익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소수로만 그 상층 소수계층만 이렇게 이해를 대변하게 되면 노동운동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저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대는 분들 김어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뭐 재명인의 마을 소위 이제 개딸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정말 인원적으로는 소수이란 말입니다. 그 극단적 소수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조금은 깊이 반성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좀 심각하고 이른바 민주당이라든가 소위 진보 정치계에서도 보면은 마치 유럽의 정치가 미국의 정치가 표본인 것처럼 따라야 될 이상인 것처럼 보면서 그것대로 하면 되는 그걸 뭐 모델 삼아서 나아가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유럽이든 미국이든 파편적인 극단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좀 이 극단적인 세력들 양쪽에서 다 쳐내야 된다. 당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점점 편승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요. 당대표 선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어쨌든 김두관 전 의원이 등판을 했네요. 당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상 외로 조금 그래도 선전하는 분위기다. 뭐 어떤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대표랑 한 자릿수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연임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면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고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아직은 뭐 연임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예. 정상적인 건 아니죠. 예, 예. 그리고 정말 그것에 기대어서 또 김두관 후보도 어떤 뭐랄까요? 한번 바람을 일으킬 여지도 있지 않나. 그런데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하라고 하면 네. 김두관 후보에 대한 뭐 기대치 이게 국회의장 의원식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이 추미애에 대한 뭐랄까요 이미지 때문에 뭐 의원식에 대해서 기대치를 네. 어떤 뭔가 바람직한 이미지 본인들의 바램을 투영시켰었는데 제가 아는 의원식은 그렇게 추미애와 도찐개찐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요. 지금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저는 김두관도 이분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분이다. 결국 뭐 조금밖에 이렇게 다 떠난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갖다 놓다 한들 비슷할 거다. 그럼에도 저는 민주당에서 제가 아까 감히 이성의 불모지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민주당이 잘 돼야 국민의힘도 잘 되고 국민의힘이 잘 돼야 민주당도 잘 된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예. 예, 예. 이마트가 잘 돼야 이마트가 계속 이렇게 양질의 제품들을 이렇게 풀어놔야 홈플러스에서도 좋은 제품 놓고 네. 아니 저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 따라서 오늘은 이마트 그리고 여기에 세일하면 홈플러스 이렇게 가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선택지가 다양하고. 아니 그럼요. 어디든 저는 플랫폼이지. 전 정당도 국민의힘이 잘해 그럼 국민의힘 찍고 민주당 잘해 민주당으로 가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당파성이다 뭐 배신이다 이건 1950년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때의 이데올로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지. 정말 그런 말 하는 분들 보면 진짜 짜쳐요. 진짜 짜친데 짜친다. 정말 좀 민주당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조금 김두관 후보가 여하튼 아까 말한 발언 취소를 하면서 추미애에 대한 의원식처럼 이재명에 대한 김두관도 별다를 바 없다. 이런 말은 취소하면서 김두관 후보가 좀 뭔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조금은 새로운 민주당의 신선한 그 바람. 국민들의 염원들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